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처벌 기준이 더 강화되고 다니시던 직장에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에도 좀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변경 및 시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 변경된 근로기준법 5가지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먼저 첫 번째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하게 되면 사용자와 그 친족인 근로자까지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이 대표 또는 대표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마디로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대표의 친인척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요. 그동안 가해자가 대표이거나 대표의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 대표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대표와 그 친족에게 원인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사용자, 즉 대표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간이대 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간이대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체불임금, 즉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휴업수당,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퇴직금이고 지급액 한도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이 간이대 지급금이 10월 14일부터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건데요. 원래 간이대 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소송 제기를 통한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확정 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자 확인서만으로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체불임금인 간이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걸렸던 시간이 평균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지급 절차 간소화로 이제는 2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체불임금인 간이대 지급금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간이대 지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끔 변경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도산 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도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교육 이수를 안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애 보호 조치 대상이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고객 응대 근로자인 콜센터 근로자 등만 폭언을 들었을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근로자로 확대가 되어서 만약에 경비원에게 폭언할 시에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 5가지 사유 중 하나만 발생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공고를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회사로부터 퇴직 공고,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멀어진 경우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니던 회사가 이전했거나 아니면 본인을 멀리 정근을 보냈거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를 했거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통상의 교통수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차이가 날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는 몸의 이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내용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의 근거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열 번째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11번째는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일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근로기준법 5가지와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